몽이몽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9장 한밤의 결투. 해리는 평생 더들리보다 더 싫은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드레이코 말포이를 만나기 전의 얘기였다. 그리핀도르 1학년들이 슬리데린 학생들과 마주치는 건 마법약 수업 시간뿐이었으므로 그들이 말포이를 참아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적어도 그리핀도르 휴게실에 붙은 공고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공고문을 읽은 학생들 모두 짜증 섞인 신음을 냈다. 화요일에 비행 수업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그리핀도르와 슬리데린이 함께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었다. 이럴 줄 알았어. 해리가 음울하게 말했다. 아주 내가 원하던 그대로네. 말포이 앞에서 빗자루를 타고 망신당하다니. 여태껏 해리는 비행 배우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망신을 당할지 어떨지는 모르는 거지. 론이 이성적으로 말했다. 뭐 말포이가 자기 입으로 퀴디치를 잘한다고 떠들어대는 건 나도 아는데 장담해. 말뿐일 거야. 확실히 말포이는 비행에 대해서 수도 없이 떠들어댔다. 1학년들은 왜 기숙사 퀴디치 대표팀에 들어갈 수 없느냐며 큰 소리로 불평했고 언제나 헬리콥터를 탄 머글들을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는 장면에서 끝나는 자기 자랑을 길게 늘어놓았다. 말포이뿐만이 아니었다. 셰이머스 피니건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빗자루를 타고 시골 하늘을 쌩쌩 날아다니며 보냈다고 했다. 론조차도 누구든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찰리의 낡은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다가 행글라이더에 부딪힐 뻔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마법사 가족 출신들은 모두 끊임없이 퀴디치 이야기를 했다. 론은 같은 기숙사 침실을 쓰는 딘 토머스와 축구 얘기를 하다가 벌써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다. 론은 공도 한 개밖에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날지 않는 경기가 뭐가 재미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해리는 론이 딘의 웨스트햄 축구팀 포스터 속 선수들을 움직이게 만들겠다며 마법 지팡이로 포스터를 쿡쿡 찌르는 것을 보기도 했다. 네빌은 살면서 한 번도 빗자루를 타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가 아예 빗자루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해리는 속으로 네빌의 할머니가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네빌은 두 발을 땅에 디딘 채로는 놀랄 만큼 많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비행 수업 때문에 네빌만큼이나 초조해했다. 비행이란 책을 외운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헤르미온느가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목요일 아침 시간, 헤르미온느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퀴디치의 역사라는 책에서 읽은 비행 관련 팁을 주절주절 늘어놓아 모두를 질리게 했다. 빗자루에 붙어있게 해주는 거라면 무엇이든 절박했던 네빌은 헤르미온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달렸지만 다른 아이들은 우편물이 도착해 그녀의 강의가 끊기자 굉장히 기뻐했다. 해리는 해그리드의 편지 이후 단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말포이는 금세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의 수리부엉이가 집에서 간식 꾸러미를 날라다 줄 때마다 슬리데린 식탁에서 뽐내듯 포장을 풀어보곤 했다. 외양간 올빼미 한 마리가 네빌에게 할머니가 보낸 작은 꾸러미를 전해주었다. 네빌은 신이 나서 꾸러미를 열고 아이들에게 하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구슬만한 유리공을 보여주었다. 리멤브럴이야. 네빌이 설명했다. 할머니는 내가 뭘 자꾸 까먹는 걸 아시거든. 리멤브럴은 혹시 뭔가 잊어버린 일이 있는지 알려줘. 봐, 이렇게 꽉 쥐었을 때 리멤브럴이 빨갛게 변하면 이런. 리멤브럴이 갑자기 짙은 빨간색으로 빛나자
네빌은 낙담한 얼굴이 되었다. 뭔가를 잊어버린 거야. 네빌이 뭘 잊어버렸는지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을 때 그리핀도르 식탁 근처를 지나던 말포이가 그의 손에서 리멤브러를 낚아챘다. 해리와 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그래도 말포이와 한판 붙을 일이 생기기를 반쯤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어떤 선생보다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빠르게 알아채는 맥고나걸 교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 무슨 일이지? 말포이가 제 리멤브러를 가져갔어요, 교수님. 말포이가 무서운 얼굴로 네비를 쏘아보며 리멤브러를 얼른 식탁 위에 도로 떨어뜨렸다. 그냥 한번 본 건데요. 말포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크레브와 고이를 거느리고 슬며시 빠져나갔다. 그날 오후 3시 30분, 해리와 론 그리고 다른 그리핀도르 학생들은 첫 번째 비행 수업을 받으러 서둘러 정문 계단을 내려가 교정으로 나갔다. 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화창한 날이었다. 발밑에서는 풀잎이 물결쳤다. 그들은 금지된 숲 반대편에 있는 부드러운 잔디밭을 향해 경사진 풀밭을 걸어갔다. 금지된 숲의 나무들이 저 멀리서 음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슬리데린 학생들은 이미 와 있었고 20자루의 빗자루도 줄 맞춰 바닥에 놓여 있었다. 해리는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가 학교 빗자루에 대해 불평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너무 높이 날면 덜덜 떨리거나 늘 방향이 왼쪽으로 약간씩 틀어지는 것들도 있다고 했다. 그들에게 비행을 가르쳐줄 후치 선생이 도착했다. 그녀는 짧게 자른 잿빛 머리카락에 노란 두 눈은 꼭 매 같았다. 자, 다들 뭘 기다리는 거지? 후치 선생이 곧바로 외쳤다. 모두 빗자루 옆에 서도록 어서 서둘러라. 해리는 자기 빗자루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낡은 빗자루였다. 장가지 몇 개가 이상한 각도로 삐져나와 있었다. 오른손을 빗자루 위로 뻗는다. 후치 선생이 앞에 서서 소리쳤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위로, 위로 모두가 외쳤다. 해리의 빗자루는 즉시 그의 손 안에서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사람은 몇 명 없었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의 빗자루는 그냥 바닥을 굴러다녔고 네빌의 빗자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쩌면 말들이 그러하듯 빗자루도 사람이 겁먹은 것을 눈치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빌의 목소리에 깃든 떨림은 땅에 두 발을 대고 있을 수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마음을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후치 선생은 미끄러지지 않고 빗자루에 올라타는 방법을 보여준 다음 학생들이 서 있는 줄을 왔다 갔다 하며 빗자루 쥐는 법을 바로 잡아주었다. 그녀가 말포이에게 오랫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빗자루를 잡아왔다고 한 덕분에 해리와 론은 무척 기분이 좋아졌다. 자, 내가 호루라기를 불면 모두 땅을 세게 박차고 오르는 거다. 후치 선생이 말했다. 빗자루를 흔들리지 않게 잡고 1m 정도만 떠올랐다가 앞으로 살짝 기울여 그대로 땅에 내려선다. 호루라기를 불면 시작해라. 셋, 둘. 그러나 혼자만 땅에 남겨질까봐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고 겁먹은 네빌은 후치 선생의 입술에 호루라기가 채 닿기도 전에 세차게 날아올랐다. 돌아와 이 녀석아! 후치 선생이 소리쳤지만 네빌은 샴페인 병에서 튀어나간 코르크 마개처럼 곧장 솟구쳐 올라갔다. 3m, 6m. 네빌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만치 멀어지는 땅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헉 하고 숨을 들이켜는 것이 보이고 이어 빗자루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이 보이더니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우적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서 네빌은 얼굴을 아래로 한 채 잔디밭에 엎어졌다.
그의 빗자루는 계속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더니 금지된 숲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한가로이 날아가 버렸다. 후치 선생이 네빌에게로 몸을 구부렸다. 그녀의 얼굴은 네빌만큼이나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목이 부러졌구나. 후치 선생이 중얼거렸다. 가자, 얘야. 괜찮아, 일어나라. 후치 선생이 나머지 학생들을 돌아보았다. 내가 이 아이를 병동에 데려다 주는 동안 절대 움직여선 안 된다. 빗자루는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놔두도록. 안 그러면 퀴디치의 퀴자를 입에 올리기도 전에 호그와트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가자, 얘야. 네빌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손목을 부여잡고 후치 선생의 부축을 받아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그들이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어지자 말포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제 얼굴 봤냐? 덩치는 커다란 게 물렁물렁해가지고. 다른 슬리데린 학생들도 동조했다. 닥쳐 말포이. 파르바티 파틸이 쏘아붙였다. 오, 롱보텀 편을 드는 거야?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표정의 슬리데린 여학생 펜지 파킨슨이 말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파르바티 네가 뚱뚱한 울보 아기들을 좋아하는 줄 몰랐네. 이것 봐. 말포이가 앞으로 달려나와 잔디밭에서 무언가를 주워 올리며 말했다. 롱보텀네 할머니가 보내준 그 멍청한 구슬이잖아. 말포이가 높이 들어올리자 리멤브럴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거 이리 줘, 말포이.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말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말포이가 심술궂은 미소를 머금었다. 롱보텀이 가져갈 수 있도록 어디 갖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무 위는 어떨까? 이리 내놓으라고! 해리가 소리쳤지만 말포이는 이미 빗자루를 타고 날아오른 뒤였다. 말포이가 지금껏 했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잘 날아다녔다. 말포이가 오크나무 가장 높은 가지 근처를 맴돌며 외쳤다. 와서 가져가봐, 포터. 해리가 빗자루를 움켜잡았다. 안 돼!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소리쳤다. 후치 선생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잖아. 너희 때문에 우리 모두 혼날 거야.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말을 무시했다. 귓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해리는 빗자루에 올라타 땅을 세게 박차고 위로 날아올랐다. 공기가 머리카락 사이를 휙휙 갈랐고 로브자락은 뒤에서 마구 휘날렸다. 배우지 않고도 할 줄 아는 뭔가를 찾아냈다는 깨달음에 즐거움이 마구 솟구쳤다. 이거 쉽잖아. 멋진데? 해리가 빗자루를 살짝 위로 잡아당겨 더욱더 높이 날아오르자 저 아래 여자아이들의 비명소리와 숨 들이켜는 소리, 론이 내지르는 감탄 어린 환호성이 들려왔다. 해리는 빗자루를 급하게 틀어 공중에서 말포이와 마주했다. 말포이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리 내놔. 해리가 소리쳤다. 안 그러면 빗자루에서 떨어뜨릴 거야. 아, 그러셔? 말포이가 말했다. 코웃음을 치려고 애쓰면서도 표정은 굳어 있었다. 왠지는 몰라도 해리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두 손으로 빗자루를 꽉 잡자 빗자루는 마치 투창처럼 말포이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갔다. 말포이는 간신히 피할 뿐이었다. 해리는 급격히 방향을 틀면서도 빗자루를 안정적으로 잡고 있었다. 밑에서 몇몇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여기엔 너를 지켜줄 크레브도 고일도 없어, 말포이. 해리가 외쳤다. 같은 생각이 말포이에게도 스친 모양이었다. 그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말포이는 그렇게 소리치더니 유리공을 하늘 높이 던지고 다시 땅으로 쏜살같이 내려갔다. 유리공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슬로모션처럼 보였다. 해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빗자루 손잡이를 아래로 겨눴다. 다음 순간 그는 가파르게 하강하면서 점점 속도를 높여 유리공을 향해 돌진했다. 귓가를 쌩쌩 스치는 바람 소리에 지켜보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섞였다. 해리는 한 손을 뻗어 땅에서 겨우 30cm 떨어진 지점에서 리멤브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아슬아슬한 순간 빗자루를 똑바로 당겨 리멤브러를 주먹에 안전하게 쥔 채 잔디밭 위에 부드럽게 넘어졌다. 해리포터! 해리의 심장이 그가 방금 내려온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뚝 떨어졌다. 맥고나걸 교수가 달려오고 있었다. 해리는 몸을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번도, 호그와트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맥고나걸 교수는 충격으로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안경 너머 두 눈은 격렬한 분노로 번뜩였다.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목이 부러질 수도 있었는데. 해리 잘못이 아니에요, 교수님. 조용히 하세요, 파틸량. 하지만 말포이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위즐리군. 포터, 따라오너라. 지금 당장. 자리를 떠나면서 해리는 승리감으로 가득한 말포이, 크래브, 고일의 얼굴을 힐끗 보고 망연자실한 채 성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맥고나걸 교수를 따라갔다. 퇴학당할 게 뻔했다. 뭔가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를 아예 보지도 않은 채 미끄러지듯 나아갔고 해리는 쫓아가느라 종종 걸음을 쳐야 했다.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겨우 2주도 못 버티다니. 10분만 있으면 짐을 싸게 될 것이다. 해리가 현관 앞에 나타나면 버즐리 가족은 뭐라고 할까? 성 정문 계단을 지나 실내 대리석 계단을 오르면서도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여러 개의 문을 획획 열어젖히고 복도를 성큼성큼 나아가는 동안 해리는 처량하게 그 뒤에서 걸음을 재우쳤다. 어쩌면 덤블도어에게 데려가는지도 몰랐다. 해리는 해그리드를 떠올렸다. 해그리드는 퇴학을 당했지만 숲지기로 학교에 남을 수 있었다. 어쩌면 해그리드의 조수가 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론과 다른 아이들이 마법사가 되는 동안 해그리드의 자루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다닐 생각을 하니 속이 뒤틀렸다. 맥고나걸 교수가 한 교실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머리를 쑥 들이밀었다. 실례합니다, 플리트윅 교수님. 우드를 잠깐만 빌려가도 될까요? 우드? 해리는 당황해서 생각했다. 우드라면 해리를 때리는데 쓸 회초리를 말하는 걸까? 하지만 알고 보니 우드는 사람, 건장한 5학년 남학생이었다. 우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플리트윅의 교실에서 나왔다. 따라와라, 둘 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고 그들은 복도를 걸어갔다. 우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여기면 되겠구나. 맥고나걸 교수가 두 사람에게 한 교실을 가리켰다. 빈 교실이었다. 칠판에 저속한 내용의 낙서를 하고 있는 피브스를 빼면. 나가, 피브스. 맥고나걸 교수가 호통쳤다. 피브스가 쓰레기통에 분필을 던져 넣자 요란하게 댕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피브스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밖으로 휙 날아갔다. 맥고나걸 교수는 문을 쾅 닫고 두 소년에게로 눈을 돌렸다. 포터, 이쪽은 올리버 우드란다. 우드, 내가 우리 팀 수색꾼을 찾았다. 우드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리둥절함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다. 정말이세요, 교수님? 확실해. 맥고나걸 교수가 신이 나서 말했다. 타고났더구나. 그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빗자루를 탄 건 이번이 처음이냐, 포터? 해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순 없었지만 퇴학을 당할 것 같지는 않았다. 두 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저 물건을 15m나 낙하에서 잡았다. 맥고나걸 교수가 우드에게 말했다. 몸에 긁힌 상처 하나 없이 말이야. 찰리 위즐리도 그렇게 못했을 거야. 우드는 이제 모든 꿈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 같은 표정이었다. 퀴디치 경기 본 적 있니, 포터? 우드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드는 그리핀도르 팀 주장이란다. 맥고나걸 교수가 설명했다. 체격도 딱 수색꾼이네요. 우드는 해리 주위를 돌며 그를 살펴보았다. 가볍고 빠르고 괜찮은 빗자루를 하나 구해줘야겠는데요, 교수님? 님부스 2000이나 클린 스윗 7이 좋을 것 같아요. 덤블도어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서 1학년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마. 정말이지 작년보다는 좋은 팀이 필요해. 그 마지막 시합에서 슬리데린한테 완패하는 바람에 몇 주 동안이나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봤어. 맥고나걸 교수가 안경 너머 가차없는 눈빛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길 바란다, 포터.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바꿔서 너에게 벌을 줘야 할지도 모르겠으니 말이야. 그러더니 맥고나걸 교수는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러워하셨을 거다. 그녀가 말했다. 너희 아버지도 아주 뛰어난 퀴디치 선수였으니까. 말도 안 돼. 저녁 시간이었다. 해리는 맥고나걸 교수를 따라간 뒤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막 론에게 말해주었다. 론은 스테이크 앤 키드니 파이 한 조각을 반쯤 입에 넣다가 파이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수색꾼이라고? 론이 말했다. 하지만 1학년 중에선 한 번도? 아마 너는 기숙사 대표 중 최연소일 거야. 거의 100년 만이래. 해리가 파이를 입속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오후에 하도 흥분해서 그런지 유난히 배가 고팠다. 우드가 말해줬어. 론은 너무도 놀라고 감명받은 나머지 입을 떡 벌리고 앉아 해리를 바라보기만 했다. 다음 주부터 훈련 시작이야. 해리가 말했다. 다른 애들한텐 얘기하지 말아줘. 우드가 비밀로 하고 싶어 해서. 대연회장으로 들어온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가 해리를 발견하고 얼른 다가왔다. 잘했어. 조지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드한테 들었어. 우리도 대표팀이거든. 포지션은 몰입꾼이야. 올해 퀴디치 우승컵은 우리 차지일 거야. 프레드가 말했다. 찰리가 졸업한 뒤로 한 번도 우승한 적 없지만 올해 팀은 끝내줄 테니까. 너 아주 실력이 좋은 모양이더라, 해리. 우드가 네 얘기를 하면서 거의 폴짝폴짝 뛰던데? 아무튼 우린 가봐야 돼. 네 조던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새로운 비밀 통로를 하나 찾아낸 것 같대. 틀림없이 우리가 입학한 첫 주에 찾아낸 역겨운 그레고리 동상 뒤에 있는 그 통로일걸? 그럼 나중에 보자. 프레드와 조지가 떠나기 무섭게 그보다 훨씬 덜 반가운 사람이 나타났다. 크레브와 고일이 양옆에 거느리고 있는 말포이였다. 최후의 만찬 중이냐, 포터? 먹을 세계로 돌아가는 기차는 언제 타는 거야? 땅에도 내려왔겠다. 네 귀여운 친구들도 같이 있겠다. 훨씬 용감해졌구나. 해리가 싸늘하게 말했다. 물론 귀여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크레브와 고일은 교수들이 상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손마디를 꺾으며 노려보기만 할 뿐이었다. 너 정도는 나 혼자서도 언제든 처리할 수 있어. 말포이가 말했다. 원한다면 오늘 밤에라도 마법사 결투를 하는 거야. 신체 접촉은 없이 마법 지팡이로만. 왜 그래? 마법사 결투에 대해 들어본 적 없나 보지? 당연히 들어봤지. 론이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내가 해리의 보조자야. 넌? 말포이는 크레브와 고이를 바라보면서 견져보았다. 크레브? 말포이가 말했다.
정해보면 되겠지? 트로피 전시실에서 만나자. 거긴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말포이가 가버리자 론과 해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법사 결투가 뭔데? 해리가 물었다. 그리고 네가 내 보조자라는 건 무슨 뜻이야? 보조자란 네가 죽을 경우 결투를 이어받는 사람이야. 론이 식어버린 파이를 이제야 한 입 베어 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해리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본 론이 얼른 덧붙였다. 근데 제대로 된 결투에서나 사람이 죽지. 그러니까 진짜 마법사들끼리 하는 결투 말이야. 너랑 말포이는 기껏해야 서로 불꽃이나 쏘아 되겠지. 너희 둘 다 진짜로 다치게 할 만큼 마법을 배우진 못했으니까. 그 자식은 어쨌거나 네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을걸? 내가 지팡이를 휘둘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지팡이를 내던지고 그 자식 코에 주먹을 날려. 론이 제안했다. 저기 잠깐! 해리와 론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였다. 여기선 도대체 왜 뭘 좀 먹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야? 론이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론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해리에게 말했다. 너랑 말포이가 하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됐는데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론이 투덜거렸다. 한밤중에 학교를 돌아다녀선 안 돼. 그러다가 들켜서 너 때문에 그리핀도르 점수가 깎인다고 생각해봐. 들킬 게 뻔해. 그건 정말 엄청나게 이기적인 행동이야. 너랑은 정말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고. 해리가 말했다. 잘 가? 론이 말했다. 그래도 역시 딘과 쉐이머스가 골아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늦게까지 깨어 있으려니 이것이 하루를 완벽히 마무리 짓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론은 저녁 내내 해리에게 그 녀석이 저주를 걸려고 하면 피하는 게 좋아. 어떻게 막는지는 생각 안 나거든. 같은 조언을 했다. 필치나 노리스 부인의 눈에 띌 확률도 굉장히 좋았고 오늘 하루에만 2번이나 규칙을 어기다니 운을 너무 믿고 자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도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포이의 비웃는 얼굴이 어둠 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이건 말포이와 정면으로 맞서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절호의 기회였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11시 30분이야. 마침내 론이 중얼거렸다. 이제 가야 돼. 그들은 가운을 걸친 뒤 마법 지팡이를 집어들고 탑 꼭대기 방을 나서서 그리핀도르 휴게실까지 나선형 계단을 내려갔다. 벽난로에 남아있는 불씨 탓에 휴게실에 있는 안락 의자들이 하나같이 웅크린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다. 가장 가까운 의자에서 웬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해리와 론은 초상화 구멍에 거의 다다라 있었다. 이런 짓을 하려고 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해리. 등불이 깜빡이다 켜졌다. 분홍색 가운을 입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그 아이는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였다. 너! 론이 맹렬히 화를 내며 말했다. 돌아가서 잠이나 자! 너희 형한테 말하려고 했어. 헤르미온느가 쏘아붙였다. 퍼시 말이야. 퍼시는 반장이니까 너희를 맡겠지. 해리는 남의 일에 저렇게까지 참견하는 사람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가자. 해리가 론에게 말했다. 그는 뚱뚱한 귀부인 초상화를 밀어젖히고 구멍으로 나갔다. 헤르미온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론을 따라 초상화 구멍 밖으로 나오며 화난 거위처럼 씩씩거렸다. 그리핀도르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오로지 너희 생각만 하는구나? 나는 슬리데린이 기숙사 우승컵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바꾸기 마법 주문들을 알고 있던 덕분에 맥고날골 교수님께 받은 점수를 너희 때문에 까먹게 생겼잖아. 저리 가. 그래, 갈 거야. 근데 난 분명히 경고했어. 내일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더라도 내가 경고했다는 건 기억해. 너희는 너무... 하지만 너무 어떻다는 건지 그 뒷말은 들을 수가 없었다. 헤르미온느가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
눈앞에 뚱뚱한 귀부인 초상화는 비어 있었다. 뚱뚱한 귀부인이 한밤중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바람에 그리핀도르 탑이 잠겨버렸고 헤르미온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이제 어떡해? 헤르미온느가 새된 목소리로 따졌다.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론이 말했다. 우리는 가야 하거든? 이러다가 늦겠어. 해리와 론이 복도 끝에 다다르기 전에 헤르미온느가 두 사람을 따라잡았다. 나도 같이 가.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안 돼! 그럼 여기 가만히 서서 필치가 잡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우리 셋이 필치한테 들키면 나는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말렸다고. 너희가 내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해주면 되겠네. 뭐 이런 뻔뻔한, 론이 큰 소리로 말했다. 둘 다 입 다물어. 해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무슨 소리가 들렸어. 뭔가가 킁킁거리는 소리였다. 노리스 부인인가? 론이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노리스 부인이 아니었다. 네빌이었다. 그는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깊이 잠들어 있다가 세 사람이 살금살금 다가가자 갑자기 흠칫 떨면서 깨어났다. 다행이다. 너희 눈에 띄어서 벌써 몇 시간째 바깥에 있었어. 새 암호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침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 목소리 낮춰, 해리. 암호는 돼지코지만 지금은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야. 뚱뚱한 귀부인이 어디로 가버렸거든. 팔은 좀 어때? 해리가 물었다. 괜찮아. 네빌이 팔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폼프리 선생님이 금방 고쳐주셨어. 잘 됐네. 근데 있잖아, 네빌. 우리가 지금 어딜 좀 가야 해서 나중에 날 두고 가지 마. 네빌이 허둥지둥 일어나며 말했다. 여기 혼자 있고 싶지 않아. 피투성이 남작이 벌써 2번이나 지나갔단 말이야. 론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헤르미온느와 네빌을 향해 사납게 눈을 부라렸다. 너희 둘 때문에 걸리기만 해봐. 퀴럴이 얘기한 악령의 저주를 죽어라 공부해서 너희한테 써먹고 말 테니. 아마도 론에게 악령의 저주를 거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려는 듯 헤르미온느가 입을 열었지만 해리는 쉿 하며 그녀를 조용히 시키고 모두에게 앞으로 가자고 손짓했다. 그들은 높은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줄무늬를 들이우고 있는 복도를 지났다. 해리는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필치나 노리스 부인이 나타날까봐 마음 졸였지만 아직까지는 운이 좋았다. 네 사람은 4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속도를 낸 다음 트로피 전시실을 향해 까치발로 걸어갔다. 말포이와 크레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크리스털로 만든 트로피 장식장이 달빛이 닿는 곳마다 희미하게 빛났다. 우승컵이며 방패 모양 상패, 접시 모양 상패와 동상들이 어둠 속에서 은빛과 금빛으로 번쩍거렸다. 그들은 전시실 양끝에 있는 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움직였다. 해리는 말포이가 튀어나와 곧바로 결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지팡이를 꺼내들었다.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렀다. 늦는데? 겁먹고 안 오는 걸지도 몰라. 론이 속삭였다. 그때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자 모두가 화들짝 놀랐다. 해리가 막 지팡이를 치켜들었을 때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포이가 아니었다. 냄새 맡아보렴 귀염둥이야. 어느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필치가 노리스 부인에게 말하고 있었다. 해리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 다른 세 사람에게 되도록 빨리 자기를 따라오라고 미친 듯이 손짓했다. 그들은 필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과 반대 방향에 있는 문을 향해 조용히 종종 걸음쳤다. 네빌의 로브가 모퉁이를 쓸고 지나가기 무섭게 필치가 트로피 전시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어디 있을 거야. 필치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숨어 있겠지? 이쪽이야.
해리가 다른 아이들에게 입모양으로만 말하자 그들은 겁에 질린 채 갑옷으로 가득한 긴 전시실을 살금살금 나아가기 시작했다. 필치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껏 겁을 집어먹은 네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론의 허리를 붙잡았고 두 사람은 갑옷 한 벌을 그대로 들이받으며 쓰러졌다. 땡그랑 하는 소리와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성 전체를 깨우고도 남을 정도였다. 뛰어! 해리가 소리치자 그들은 필치가 쫓아오고 있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긴 방을 전력 질주했다. 문기등을 휙 돌아서 여러 개의 복도를 계속 달려갔다. 해리는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맨 앞에서 달렸다. 테피스트리 하나를 거칠게 젖히고 지나가자 숨겨진 통로가 나왔고 그곳을 따라 돌진한 끝에 그들이 알기로 트로피 전시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일반 마법교실 근처에 도착했다. 따돌린 것 같아. 해리가 차가운 벽에 기대 이마에 땀을 훔치며 펄떡거렸다. 네빌은 허리를 아예 반으로 접은 채 쌕쌕 헐떡이고 있었다. 내가 말했지? 헤르미온느가 숨이 차서 결리는 가슴을 움켜쥐고 말했다. 내가 분명히 말했어. 그리핀탑으로 돌아가야 해. 론이 말했다. 되도록 빨리. 말포이가 너를 속인 거야. 헤르미온느가 해리에게 말했다. 너도 눈치챘지? 처음부터 널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거라고. 필치는 누군가가 트로피 전시실에 올 거란 사실 알고 있었어. 말포이가 알려준 게 분명해. 해리는 아마 헤르미온느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해줄 마음은 없었다. 가자. 일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다. 고작 10몇 걸음 나아갔을 때 문고리가 덜컥거리더니 앞에 있는 교실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다. 피부스였다. 그가 그들을 보고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닥쳐 피부스 제발 우리 전부 퇴학당할지도 몰라. 피부스가 낄낄거렸다. 귀염둥이 1학년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된단 말이지? 쯧쯧쯧 못됐어 잡히게 생겼네. 네가 이르지만 않으면 되잖아. 피부스 제발 부탁이야. 필치한테 말해야 돼. 나도 어쩔 수 없어. 피부스가 성자인 척 말했지만 두 눈은 사악하게 반짝거렸다. 다 너희를 위해서야. 비켜! 론이 피부스를 향해 주먹을 크게 휘두르며 쏘아붙였다. 크나큰 실수였다. 학생들이 밖에 나와 있다! 피부스가 소리쳤다. 학생들이 일반 마법교실 복도에 나와 있다! 그들은 피부스를 피해 몸을 숙인 채 복도가 끝나는 지점까지 목숨 걸고 달리다가 문에 쾅 부딪히고 말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이제 끝났어. 모두가 애꿎은 문만 밀어대는 와중에 론이 신음했다. 우린 끝났어. 끝났다고. 발소리가 들렸다. 필치가 피부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최대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아, 좀 비켜봐. 헤르미온느가 으르렁거리더니 해리의 지팡이를 낚아채 좌물쇠를 톡톡 두드리며 속삭였다. 알로호모라. 좌물쇠에서 찰칵 소리가 나더니 문이 활짝 열렸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재빨리 문을 닫고 문에 바짝 붙어서 귀를 기울였다. 어느 쪽으로 갔지, 피부스? 필치가 말했다. 빨리 말해봐.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봐. 장난치지 말고 피부스. 어디로 갔냐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안 하면 아무 말 안 해줄 거야. 피부스가 그 특유의 노래 부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짜증을 유발했다. 그래, 말씀해 주세요. 아무 말, 하하, 말씀해 주세요라고 안 하면 아무 말은 안 하겠다고 했잖아, 하하. 이어서 피부스가 휙 날아가는 소리와 필치가 길길이 뛰며 욕설을 내뱉은 소리가 들렸다. 이 문이 잠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해리가 속삭였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나, 네빌. 네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해리의 가운 소매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왜 그래?
해리는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너무도 확실하게. 뭔가를. 잠깐 동안 해리는 악몽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여태껏 온갖 일을 겪었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해리가 처음 생각한 것과 달리 그들이 들어선 곳은 방이 아니었다. 복도였다. 출입이 금지된 4층 복도.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복도에 출입이 금지된 이유를 알았다. 그들은 천장과 바닥 사이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시무시할 정도의 큰 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가 셋이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광기 어린 세 쌍의 눈. 그들을 향해 실룩거리며 떨리는 세 개의 코. 누런 송곳니 끝에 미끈거리는 침방울이 늘어져 있는 침 흘리는 세 개의 입. 개는 6개의 눈을 모두 그들에게 고정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해리는 그들 자신이 진작에 죽지 않은 이유는 단지 그 개가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개는 놀라움에서 빠르게 벗어났고 천둥처럼 울리는 저 으르렁거림의 의미는 오해할 수가 없었다. 해리는 문고리를 더듬었다. 필치와 죽음 중에서 고르라면 필치를 택할 것이다. 문을 획 여는 바람에 그들은 뒤로 넘어졌다. 해리가 문을 쾅 닫자 모두 달렸고 그들은 날다시피 복도를 되짚어갔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걸 보니 필치는 허겁지겁 다른 곳을 찾아보려고 나선 게 틀림없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조금 전에 그 괴물과 가능한 거리를 벌리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8층에 있는 뚱뚱한 귀부인 초상화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다. 도대체 어디들 갔다 온 게냐? 가운은 어깨까지 늘어져 있고 붉어진 얼굴은 땀으로 범벅된 그들 모습을 본 뚱뚱한 귀부인이 물었다. 별일 아니에요. 돼지코, 돼지코. 해리가 헐떡이며 말하자 초상화가 획 열렸다. 그들은 허둥지둥 휴게실로 들어가 부들부들 떨면서 안락의자 위에 쓰러졌다.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네빌은 정말이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저런 걸 학교에 가둬놓다니. 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런 개를 운동도 안 시켜주고. 헤르미온느는 숨을 고르더니 못된 성질을 되찾았다. 너희 다 눈은 뒀다 뭐 했을래? 헤르미온느가 쏘아붙였다. 그 개가 뭘 밟고 있는지 못 봤어? 바닥 말하는 거야? 해리가 한마디 던졌다. 발이 눈에 들어오냐? 머리만 봐도 정신이 없는데? 아니, 바닥이 아니었어. 그 개는 바닥에 난 문을 밟고 있었단 말이야. 틀림없이 뭔가를 지키고 있는 거야. 헤르미온느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노려봤다. 이런 짓을 해서 아주 자랑스럽겠구나. 하마터면 우리 모두 죽을 뻔했어. 최악의 경우 퇴학당하거나 아무튼 괜찮다면 난 이제 자러 갈게. 론은 입을 벌린 채 헤르미온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러던가. 론이 말했다. 누가 들으면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간 줄 알겠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침대로 기어들어가는 해리에게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그 개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다. 해그리드가 뭐라고 했더라? 뭔가를 숨기고 싶다면 그린고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했다. 아마도 호그와트를 제외하면. 해리는 713번 금고에 있었던 그 작고 지저분한 꾸러미의 행방을 알 것 같았다.